여러분, 골다공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60세 이상 여성 3명 중 1명, 남성 5명 중 1명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건 골다공증성 골절이 한번 발생하면 사망률이 20% 증가한다는 거예요. 특히 고관절 골절의 경우 1년 내 사망률이 무려 25%에 달합니다. 4명 중 1명이 돌아가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골다공증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골다공증 환자의 70%가 자신이 골다공증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뼈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아무런 신호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요.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죠. 안녕하세요. 60대 이후에도 여러분의 활기찬 삶을 돕는 한도연 박사입니다. 오늘은 뼈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나타나는 골다공증 경고신호 3가지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뼈 강화 비법을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여러분의 뼈 건강 지키세요. 지금부터 그 신호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3위는 바로 키 감소와 구부정한 자세입니다. 나이 들면 키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키 감소는 평생에 걸쳐 2에서 5cm 정도예요. 그런데 1년에 2cm 이상 키가 줄거나 총 5cm 이상 줄었다면 이미 척추 압박 골절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에 사는 68세 김영수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작년 건강검진에서 키를 재는데 170cm가 나왔어요. 그런데 김영수님 기억으로는 젊었을 때 175cm였거든요. 5cm나 줄었네? 하고 웃으며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척추뼈 3개가 이미 주저앉은 상태였어요. 키가 줄어드는 원리는 이래요.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압박을 받으면서 납작해지고 심하면 척추뼈 자체가 찌그러져요. 이게 바로 압박골절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구부정한 자세예요. 거울 앞에서 옆모습을 한번 볼게요. 등이 앞으로 굽어 있고 목이 앞으로 나와 있나요? 이게 바로 거북목 증후군과 등 굽음입니다. 잠깐 지금 당장 체크해 보시겠어요? 먼저 20대 때 키를 기억해 보세요. 그때와 비교해서 5cm 이상 줄어들었나요? 그리고 최근 1년 동안만 봐도 2cm 이상 키가 줄어든 것 같다면 위험 신호예요. 옷장에서 예전에 입던 바지나 원피스를 꺼내 보세요. 예전보다 길어진 것 같지 않나요? 또 벽에 등을 쭉 대고 서 보세요. 머리 뒤쪽이 벽에 자연스럽게 닿나요? 만약 목을 뒤로 젖혀야 벽에 닿는다면 이미 거북목과 등 굽음이 시작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서 옆모습을 확인해 보세요.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고 등이 동그랗게 굽어 있다면 척추에 문제가 생긴 신호일 수 있어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2위는 만성 요통과 등 통증입니다. 나이 들면 허리 아픈 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위험해요. 골다공증으로 인한 통증은 일반적인 근육통과는 달라요.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날 때 특히 심해요. 밤새 누워있던 척추가 체중을 받으면서 압박되거든요. 두 번째,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점점 심해져요. 세 번째, 기침하거나 재채기할 때 등과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와요. 부산에 사는 62세 이선희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선희님은 6개월 전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파스 붙이고 찜질하면서 곧 나아지겠지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와 오래 앉아 있을 때가 힘들었어요. 결국 병원에 갔더니 요추 2번과 3번에 미세 압박 골절이 있었어요. 선생님, 언제 다쳤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이게 골다공증의 무서운 점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뼈가 부러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골다공증으로 인한 통증에는 특별한 패턴이 있어요. 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침에 잠에서 깰 때를 생각해 볼게요. 허리와 등이 뻣뻣하면서 아픈가요? 그리고 TV 보거나 책을 읽을 때처럼 30분 이상 같은 자세로 있으면 통증이 점점 심해지나요? 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등이나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오지 않나요? 무거운 쌀포대나 김치통을 들 때 등 가운데 부분이 아프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허리가 불편하다면 의심해 봐야 해요. 마지막으로 잠자리에서 어떤 자세가 편한지 생각해 보세요. 바로 누워서 자면 불편하고 옆으로 돌아 누워야 편하게 잘 수 있나요? 3개 이상 해당된다면 골다공증을 의심해 봐야 해요. 여기서 잠깐, 혹시 그냥 근육통이겠지 하고 넘기고 계신 분 있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5년간 조사한 결과 만성 요통 환자의 42%가 이미 골다공증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중 85%는 자신이 골다공증인 줄 몰랐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골다공증으로 인한 첫 번째 골절 후 5년 내에 두 번째 골절이 발생할 확률이 무려 86%라는 거예요. 즉, 한 번 부러지면 계속 부러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첫 번째 골절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자, 이제 1위를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경미한 충격에도 생기는 골절과 부상이에요. 정상적인 뼈라면 견뎌낼 수 있는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이를 취약성 골절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의자에 앉으려고 하다가 그만 주저앉으면서 손목이 부러지거나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엉덩이뼈가 골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감기가 걸려서 기침을 심하게 했는데 갈비뼈에 금이 가거나 아이들 선물로 온 택배 박스를 들다가 척추뼈가 주저앉는 압박 골절이 생기기도 하죠. 이 정도로 뼈가 부러진다고? 놀라시겠지만 골다공증이 진행되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서울에 사는 66세 정미라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작년 겨울에 길에서 살짝 미끄러졌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아이고 깜짝이야 하고 일어날 정도의 가벼운 낙상이었죠. 그런데 정미라님은 손목이 부러졌어요. 응급실에서 뼈밀도 검사를 했더니 마이너스 3.2가 나왔어요. 이미 심각한 골다공증 상태였던 거죠. 의사가 말했어요. 환자분, 이 정도면 재채기만 해도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연쇄 반응이에요. 한 곳이 부러지면 다른 곳에도 부담이 가서 또 부러져요. 정미라 님도 손목 골절 후 3개월 뒤에 척추 압박 골절까지 생겼거든요. 지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최근 1년 안에 별로 심하지 않은 충격으로 뼈가 부러진 적이 있나요? 또 넘어질 때 반사적으로 손을 짚었는데 그 순간 손목이나 팔에 심한 통증을 느끼신 적은 없나요? 감기 걸렸을 때나 재채기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 후에 갈비뼈 부분이나 등 쪽이 이상하게 아픈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물건을 들거나 몸을 돌릴 때 허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온 경험은 없었나요?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발을 헛디딘 적 있으시죠? 그때 발목이나 다리뼈 쪽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 뚝 하는 소리나 찌릿한 감각을 느끼신 적은 없었나요? 마지막으로 요즘 들어 예전보다 쉽게 멍이 들거나 작은 상처도 잘 생기는 것 같지 않나요? 지금부터는 의료진도 잘 모르는 숨겨진 골다공증 신호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숨겨진 신호는 손톱과 치아의 변화입니다. 골다공증이 진행되면 손톱이 얇아지고 잘 부러져요. 치아도 약해져서 잇몸 질환이 생기거나 치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뼈와 같은 칼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두 번째 숨겨진 신호는 수면 패턴의 변화입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밤에 자주 깨요. 척추나 관절이 은근히 아파서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죠. 나이 들어서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뼈 때문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숨겨진 신호는 근육 경련이 있고 쥐가 나요. 특히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근육 경련이 생겨요. 칼슘과 마그네슘 부족 때문이죠.
골다공증 환자의 80%가 이런 증상을 경험해요. 네 번째 숨겨진 신호는 소화불량입니다. 구부정한 자세 때문에 위가 압박되어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칼슘 흡수 장애로 인해 전반적인 소화 기능도 떨어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긴급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주세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위에서 말한 증상들을 체크해 보세요. 3개 이상 해당되면 내일 당장 병원 예약을 잡으셔야 합니다. 2단계는 일상 습관을 점검하세요. 하루에 햇볕을 30분 이상 쬐고 계신가요? 비타민 D가 뼈 건강에 필수거든요. 그리고 식단도 체크해 보세요. 멸치, 두부, 브로콜리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시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혹시 담배를 피우시거나 술을 자주 드시나요? 이 둘은 뼈를 파괴하는 주범이에요. 마지막으로 매일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하고 계신지도 점검해 보세요. 3단계는 주변 환경 개선입니다. 집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화장실이나 현관, 계단 등 위험한 곳에 붙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나요?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려 있는지, 밤에 계단을 이용할 때를 위한 야간 조명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신고 계신 슬리퍼를 보세요. 뒤꿈치가 열려 있는 슬리퍼인가요? 그렇다면 뒤가 막힌 슬리퍼로 바꾸셔야 해요. 발이 빠져서 넘어질 위험이 있거든요. 4단계는 정기검진입니다. 50세 이후에는 2년마다, 65세 이후에는 매년 뼈밀도 검사를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길 바랄게요. 저 역시 처음에는 골다공증을 단순히 뼈가 약해지는 병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죠. 골다공증은 단순히 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무서운 질병이라는 걸요. 박정희님처럼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고 정미라님처럼 작은 사고로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 배운 3가지 경고 신호를 알고 있으니까요. 건강한 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80세, 90세가 되어도 꼿꼿한 자세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뼈가 튼튼해야 삶이 단단합니다. 오늘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의 작은 선택들이 내일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갈 거예요.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100세까지 꿋꿋하게 함께 걸어가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